여러분,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인 마그나 카르타 대언장을 아시나요? 사실 이 위대한 문서는 인류를 사랑한 어느 성군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정치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성격까지 나빴던 존 왕이 귀족들에게 제발 사인 안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어 탄생한 기록이죠. 특히 마그나 카르타라는 엄청난 유산을 남기게 된 그의 실패와 역설적인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13세기 영국의 역사를, 심지어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영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꼽히는 실지왕 존인데요.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그럼 존 왕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005년에 BBC에서 최악의 영국인 10인을 뽑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목록에 우리 존 왕이 무려 4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잭 더 리퍼나 헨리 8세 같은 쟁쟁한 인물들 사이에서 군주로서는 유일하게 말이죠. 처음엔 상속받을 땅이 없다는 의미로 결지왕이라 불렸지만 그의 통치 후 프랑스 대륙 영토를 몽땅 잃어버리면서 실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보통 존 1세라고 불려야 할 텐데 그는 그냥 존이에요. 그만큼 그의 이름이 왕실에선 금기가 되어버려서 이후 어떤 잉글랜드 국왕도 존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치세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존 왕의 첫 번째 큰 실패는 바로 프랑스 대륙 영토를 잃은 사건입니다. 그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노르망디, 앙주, 아키텐 등 프랑스 서부의 어마어마한 영토, 즉 앙주 제국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이 존 왕이 결정적인 도발을 하죠. 이미 약혼자가 있던 앙굴렘의 이자벨과 결혼해 버린 겁니다. 이건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이거 봐라 하고 개입할 완벽한 명분을 줬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경쟁자이자 조카이나서 공작을 생포한 후 아서가 의문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많은 기록이 존이 직접 아서를 살해했다고 시사하는데 이 사건으로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귀족들이 완전히 존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시죠? 결국 존 왕의 오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202년 필리프 2세가 잉글랜드 영토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1204년에는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가이아르 성이 함락되고 노르망디 공국 전체가 프랑스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로써 잉글랜드 귀족들은 자신들의 뿌리였던 노르망디와 단절되었고 이는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았죠. 1214년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전쟁을 시도하지만 부빈 전투에서 동맹군이 필리프 2세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패배로 실지왕이라는 존의 별명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땅을 잃은 것도 모자라 존 왕은 감히 신과도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당시 중세 유럽의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와의 정면 충돌인데요. 발단은 캔터베리 대주교 선출 문제였습니다. 존은 자신의 측근인 존 드 그레이를 대주교로 앉히려 했고 교황은 당대 최고의 학자 스티븐 랭턴을 지지했죠. 중세 유럽에서 교황은 태양, 군주는 달로 비유될 정도로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존은 교황의 영적, 정치적 권위를 과소평가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교황과의 싸움은 존 왕에게 재앙과 같았습니다. 1208년, 교황은 잉글랜드 전역에 미사나 장례 등 대부분의 성사 집전을 금지하는 성무 금지령을 내렸고 이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209년에는 존 왕 개인이 파문당하며 기독교 세계에서 그의 정통성이 완전히 부정되었죠. 마지막으로 교황이 프랑스의 잉글랜드 침공까지 승인하자 존은 결국 1213년에 완전히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스티븐 랭턴을 대주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교황의 봉토로 바치고 매년 1000마크의 공물을 약속했어요. 이는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적인 항복으로 기록됩니다.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권위였죠. 외부의 적들과 싸우느라 진이 빠진 존 왕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연이은 전쟁 실패, 그리고 교황과의 갈등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존은 귀족들과의 협의 없이 변덕스럽고 과도한 세금, 특히 군역 대납금을 징수했습니다. 게다가 사법제도를 자신의 재정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남용하며 귀족들의 전통적인 권리를 마구 침해했어요. 존 왕은 편집증적이고 잔인한 면모까지 보여 자신에게 저항하는 귀족과 그 가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윌리엄 드 브라우스 가문의 비극이 대표적인 예죠. 귀족들의 눈에 존은 무능한 군주이자
신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존재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는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왕과 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1214년 부빈 전투에서 대패하며 존 왕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귀족들의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군대라 칭한 반란군은 런던을 점령하며 존 왕을 맹렬히 압박했죠. 사방이 막힌 존 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215년 6월 궁지에 몰린 존 왕은 윈저성 근처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귀족들과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화로운 협상이 아니었어요. 내전 직전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치였습니다.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를 무력에 의해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고 이로써 역사적인 문서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서양 역사상 왕권을 제약한 최초의 문서, 마그나 카르타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왕의 권력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었는데요.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의 판결 없이 자유인을 체포, 감금할 수 없으며 모든 자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왕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조항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존 왕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이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서명했을 뿐이었어요. 자, 이제 아이러니의 순간입니다. 교황의 봉신이 되어버린 존 왕은 자신의 주군인 인노첸시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마그나 카르타가 자신의 봉신의 권위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헌장을 무효로 선언하고 마그나 카르타를 요구했던 반란 귀족들을 오히려 파문해버립니다.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은 존 왕의 배신은 잉글랜드를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남작전쟁이죠. 절망한 귀족들은 결국 프랑스의 루이 왕자에게 잉글랜드 왕위를 제안하며 침공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내전이 한창이던 시기 존 왕은 프랑스군과 반란군에 쫓겨 잉글랜드 전역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1216년 더 워시 강을 건너다 급류에 휘말려 왕실 보물을 포함한 수송 마차를 잃어버리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치 그의 통치 전체를 상징하는 듯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1216년 10월 그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뉴요크 성에서 이질에 걸려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고 수도 런던은 외국 침략군에게 점령된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존 왕이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영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최악의 왕이 남긴 최고의 선물인 마그나 카르타죠. 그의 폭정과 무능함은 마그나 카르타 탄생의 직접적인 촉매제였습니다. 만약 그의 실패가 없었다면 왕권을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단결된 저항도 없었을 거예요. 비록 1215년의 원본은 존 왕이 무효화했지만 그의 사후 아들 헨리 3세의 섭정들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 다시 이 헌장을 재발행했고 이 헌장은 영국법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존의 재앙적인 통치는 잉글랜드 군주제를 이펀주의와 제한된 권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액튼경의 말처럼 교회와 국가의 갈등이 시민 자유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존 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군주가 어떤 성격과 결함을 가졌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알 수 있죠. 둘째, 저항의 필연성입니다. 과도한 권력 남용과 폭정은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체성의 형성입니다. 대륙 영토의 상실은 역설적으로 잉글랜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의 유산입니다. 존 왕의 총체적인 실패는 마그나 카르타와 왕권 제한이라는 서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낳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군주가 최고의 선물을 남긴 아이러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 존 왕입니다. 앙주 제국의 상속자였지만 영토를 잃고 교황과 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마그나 카르타를 서명하게 되죠. 다음은 존의 숙적이자 프랑스 왕인 필리프 2세입니다. 존의 실책을 이용해 프랑스 내 잉글랜드 영토를 대부분 점령하며 프랑스 왕권을 강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세 가장 강력했던 교황 중 한 명인 인노첸시오 3세입니다. 존 왕을 파문하고 굴복시켰으며 마그나 카르타를 무효화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이 임명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입니다.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마그나 카르타 협상을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영국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